명의가 전부 시청자님 명의, 단독 명의로 돼 있으신가요? 저희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요. 네. 전부 다 남편분 명의로 돼 네네. 있으세요? 네. 그러시면 종부세가 올해 얼마 정도 고지를 받으셨어요? 지금 한 600 정도 나왔거든요. 600 정도? 우리 네네. 시청자님 생각보다는 더 많이 나왔죠? 그렇죠.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그렇죠. 600만 원이 나왔으니까. 네. 이게 공시가가 인상된 그 퍼센테이지가 제가 네. 여러 주요 단지들을 쭉 떼보면요. 네. 노원구 일대 아파트들 공시가 인상폭이 제일 컸어요. 이게 그렇군요. 원체 네네. 저렴하다가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이 가격대가 너무 네네. 많이 뛰었기 때문에 공시가 네네. 인상폭이 심한 경우는 40% 넘는 그런 단지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네네. 시청자님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그 세금이 늘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네네.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매년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몇 년 음. 동안은 종부세는 더 늘어날 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이미.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임대 네. 사업자 등록을 아마도 18년도 전에 하셨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 합산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임대 사업자 의무 기간 끝나버리면 개역 시도 이제 종부세가 합산이 되거든요. 저기 투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임대 사업자 의무 기간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가 안 돼요. 18년도 전에 등록을 네네. 하셨으면. 네네. 근데 그게 의무 기간이 예를 들어 4년이면 4년, 8년이면 8년.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게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일반 그냥 주택도 합산이 되는 건가요? 그게? 주택이면 다 합산이에요. 주택은. 아.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잖아요. 네네. 도시형 생활주택도 등기상으로 주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물론 이게 뭐 가액대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맞아요. 몇천, 뭐 네. 몇억 정도 이제 올라가면 자칫 잘못하면 세율 구간이 확 뛰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대충 제가 계산해 보면 합산 가액 15억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네. 세율 구간이 한바탕 더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뭘 살펴봐야 되냐면 자, 세금 문제, 양도세 문제 없다면 정리할 거는 정리를 좀 하거나 아니면 증여, 부부간 증여가 됐건 자녀 증여가 됐건 명의를 좀 네. 분산시켜야 될 필요가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지금 미성년이 돼서 지금 만약에 만 18세가 되면 성년이 되는 거죠. 일단은 성년으로. 전세를 낀 네. 상태에서 부담부증여 형태로 증여세랑 증여 취등록세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제 그 중과가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부부간 증여로 증여를 받으시면 어때요? 부부간 어차피 근데 한 가구로 돼서 아니에요, 똑같이 아니에요. 종부세는 나오는 거 아닌가요? 종부세는 인당 과세예요. 인당. 사람마다 합산을 하는 거지 가구당 합산은 2008년도에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명의 분산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인당 과세고요. 한 가구가 아니고요. 그렇죠. 어. 양도소득세가 가구당 과세고요.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 인당 과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합리적인 판단에서는 세금도 절약하면서 만약에 두 개 다 끌고 가고 싶으시다면 부부간 증여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6억까지는 공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차적으로 저는 드네요. 네네. 지금 만약 정리하면 이거 양도세 때문에 팔면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얼마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아파트가 임대사업을 등록했는데 작년에 자동 말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율이 일괄적으로 그냥 뭐 40%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청자님 아파트 한 채도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가 해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정리할 때 양도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네네. 이거 일반세율 적용되거든요. 네네. 일반세율 적용되면 저는 한 채는 정리할 거예요. 거주 안 하는 걸로. 그 한신 아파트를요? 제가 이거 부부간 증여하자고 말씀드린 게 네. 팔았을 때 양도세 걱정 때문에 끌고 갔을 경우에 만약에 세금 줄이려면 부부간 증여하셔라 이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일반세율 적용 받는다면 저라면 한 채는 무조건 정리를 하죠. 근데 이 한신 아파트 이쪽이 지금 뭐 재건축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지 어쩐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당장에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공공재개발 같은 형태로 신속통합기획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성을 늘려주는 형태로 가면 그래도 좀 빨라질 수는 있는데 이 한신 아파트의 문제점, 재건축 사업성으로서의 약간의 문제가 뭐냐면 뭐 용적률이야 뭐 그 지역 일대 다 200% 넘는 단지들 많거든요. 근데 평수가 너무 작은 평수들 위주의 세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 모든 세대수에 대해서 전부 다 음.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해줘야 되면서 일반 네. 분양에 대한 세대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다 보면. 네네. 그러면 사업성이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아직 뭐 네. 초읽기 단계일 거예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상태에서는 저는 시청자님의 개인적인 이런 매도에 대한 선택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채 정도는요. 그러면 한 채를 매도하면 네. 종부세가 좀 많이 좀 떨어지나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아, 많이 네. 줄어드나요? 그럼 이 종부세가 2주택에서 음. 2주택이나 3주택이 더 중과로 부담이 되는 건가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동일한데 합산해가지고 6억 넘어가는 과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니까 한 채 정리하면 네. 종부세는 아주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일단 그럼 오늘은 나머지 네네.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네,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알겠습니다. 드리고 좀 더 자세한 네. 상담 원하시면 세미나를 한번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